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의 신철호입니다. 오늘 건강 365에서는 대장 용종과 대장 내시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50대가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대장 내시경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네. 우리 주변에 의외로 굉장히 많으신데요. 대장암이라고 하는 것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 생명과 관련된 질환 아니겠습니까? 살아가시면서 물론 바쁘시다 보니까 잊고 지낸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결코 우리의 소중한 대장 방치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상담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광주 첨단종합병원 내과 전문의 장재현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요한 이제 대장 용종 얘기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변에서 보면은 내시경 허가 와서 용종 떼어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용종하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그렇죠. 어느 정도입니까? 원래 이 대장용종은 대장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이 대장암은 우리 서구에서 가장 흔한 암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빈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 1999년에는 대장암이 한 10만 명당 한 15명 정도로 많이 줄었는데요. 2008년에는 10만 명당 35명으로 약 매년 6.3%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군요. 네, 그렇죠. 예. 빈도 또한 2008년에 보면 남녀에서 각각 두 번째와 네 번째로 상당히 중요한 암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대장암이 증가되는 것과 비슷하게 대장용종도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50세 이상의 성인 남녀에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면 약 30%에서 40% 정도는 야. 대장용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용종이 사실은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많이 있네요. 네,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통계를 하나 보시면요. 예, 예. 대장용종의 절제 빈도를 최근에 표시한 보건복지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06년에는 인원이 한 13만 명 정도에서 용종 절제를 시행했는데요. 네. 2010년도에는 약 2.5배인 34만 명의 용종 절제를 시행했었고요. 건수 또한 2006년에는 22만 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에는 62만 건으로 한 3배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아. 이 빈도수는 앞으로도 더 많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먹는 것을 소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노폐물 처리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마지막에. 네.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하는 기관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용종이 많이 증가합니까? 네. 대장 용종이 증가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생활 여건이 많이 나아지면서요. 전체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대장 질환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아졌고요. 그건 좋은 일이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환자들이 대장 검사를 많이 요구하게 되고 또 대장 내시경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내시경 기계가 많이 발전되었다는 장점이 또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원래 처음에 말했지만 이 질환 자체가 서구에 상당히 많은 질환인데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식생활에 서구화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기 많이 먹는 네, 그렇죠. 지방을 많이 섭취하고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또 대장 질환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대장 용종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대부분 용종 혹 떼고 나온 사람들 아주 겁을 내거든요. 네. 혹시 진짜 암으로 앞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하는데 이렇게 다 용종은 암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은 반은 정답이고요. 반은 예. 정답이 아닐 것으로 그렇군요. 생각됩니다. 예. 대장 용종이라고 무조건 다 대장암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대장 용종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좀 해봐야겠는데 예, 예. 대장 용종이라는 건 대장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혹이 되어가지고 장의 안쪽으로 돌출되어서 생기는 것을 대장 용종이라고 합니다. 사마귀가 난 것처럼. 그렇죠. 예, 네, 예. 사막이 난 것처럼 대장 안에도 이렇게 혹이 나서 발생할 수 있는 거를 대장 용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런 대장 용종에는 여러 가지 이제 분류를 나눌 수 있는데요. 흔히 이제 사람들에게 흔히 알려진 바로는 이게 암이 될 수 있는 용종이냐, 암이 되지 않는 용종이냐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예. 대장 용종에는 이게 종양성 용종과 비종양성 용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종양성 용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암이 될 수 있는 용종입니다. 네. 그 용종에는 선정성 용종이라든가 악성 용종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비종양성 용종은 암이 되지 않는 용종을 말하는 겁니다. 아하. 네,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알려진 과형성 용종이 있고요. 예. 그 외에 이제 정상 조직이 조금 많이 증식되어서 보이는 과호종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 질환이 치유되면서 우연히 보이게 되는 이런 염증성 용종들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두 가지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연구에 의하면 이런 과형성 용종도 이 선종하고 그 같이 돌연변이 같이 보여가지고 암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나와 있어서 네. 과형성 용종이라고 하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조직 검사라든가 이런 검사를 네. 해보는 게 좀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종이 보일 때 그 용종이 암이 될 수 있는 확률
네. 이건 어느 정도가 됩니까? 그렇죠. 보통은 이 선정성 용종이라든가 이런 암이 될 확률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은 예, 예. 그 전체적으로 볼 때. 특징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아. 네, 크기나 예. 이런 안에 조직 검사 성분에 따라서 암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틀린데요. 예. 이 크기가 중요한 이유는 크기가 1cm 이하인 경우에는 어떤 좀- 종류든 간에.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선정에 관한 경우 1cm 이하인 경우에는 암이 발생하지 한 1% 정도 이하나 예.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1cm 이상의 큰 경우는 약 35%에서 암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병변이 충분히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암이 대장 용종이 발견되면 암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제거를 하는 게 꼭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크기가 작은 병변에서도 가끔 암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참 조심을 해야 되고요. 예. 저희가 보통 작은 선종이 암으로 가는 데는 한 5년 정도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하. 그 암이 조그만 암이 우리가 증상을 일으키는 복통이라든가 네네. 혈변이라든가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암으로는 약 10년 정도 지나면 이게 진행성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5년 정도의 검진을 가지는 게 중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암의 진행은 상당히 느리군요. 네, 조금 느린 예, 편이라고 예. 보시는데 이미 그 전에 암이 5년 정도에 발생하기 때문에 아하. 그것도 아주 느리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용종을 발견하지 않는 경우는 네. 이렇게 암이 없다 이렇게 안심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용종이 발견 안 돼도 암이 또 보일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좀 간격암이라는 말을 좀 쓰고 있습니다. 이 대장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암을 간격암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 충분하게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크기가 대부분 숙련된 전문적인 대장 내시경 전문의에게 대장 내시경을 받는다고 하면 그 대장 내시경을 받았을 때 깨끗하다고 하면 안심을 하셔도 상관없을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제 용종, 특히 밥 먹으면 설사 이렇게 가고 하신 분들 보면은 더 뭐 장이 안 좋아서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더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경우에 용종을 의심해야 됩니까? 네, 원래 대장 용종은 증상이 대부분 없습니다. 아, 예. 무증상으로요. 우연히 대장 내시경을 한다든가 또 다른 방법에 이중 대장 조영술을 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증상이 다 없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큰 1cm 이상의 크기가 큰 용종의 경우에는 그 용종 끝에 부분에 괴사라든가 출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출혈이 생겨서 혈변이 생긴다든가요. 그 혈변이 과도하게 심하게 되면 사람들이 빈혈이라든가 어지럼증, 피곤함 등의 증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크기가 큰 용종의 경우에는 가끔 장의 중첩, 장이 꼬이는 거죠. 이런 증상들이 발생해서 복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을 때도 항상 조심하게 내가 대장 용종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게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증상이 없을 때부터 미리서 그렇죠. 점검. 네, 그거 그래야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근데 이제 진단법 하면 이제 내시경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어떤 진단들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대장 용종을 진단하는 거는 보통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네. 흔히 알려진 방법으로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중 대장 조영술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대장 내시경이 있겠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중 대장 조영술이라는 거는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대장 전체를 조영하는 방법입니다. 대신 그러니까 엑스레이만 찍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준비할 것도 많이 없고요. 간단하긴 네. 합니다만은 대장 내시경에 비해서 진단도와 대장 용종을 발견할 수 있는 정확도가 아주 떨어지게 됩니다. 아. 또한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자체에 바로 조직 검사를 한다든가 용종을 떼었을 때 바로 그에서 제거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대장 조영술은 많이 권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대장 내시경은 약 130에서 150cm에 된 긴 내시경을 항문을 통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대장 전체를 관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대장 용종을 아주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그 자리에서 조직 검사를 한다든가 아하. 대장 용종을 절제를 한다든가 이런 치료까지. 그렇죠.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추천을 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최근에 이 이중 대장 조영술 대신에요. CT를 이용해서 찍는 대장 조영술의 방법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야. 네. 이 방법은 좀 조영제를 먹기 힘든 그 환자, 대장 하재, 예. 설사를 하기 힘든 환자들한테 약간 추천하는 방법이긴 한데요. 아하. 실제로 사진을 보면 이렇게 대장 내시경과 대장 용종을 실제로 발견할 수 있는 사진이 있는 반면이지만 추후에 아직은 이 작업도 대장 정결에 필요한 하재를 설사약을 먹어야 됩니다. 아, 예. 근데 조금 최소한의 양을 줄인다던가 그런 방법들, 특수화된 이온의 성분을 이용한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그런 방법이 먹기 힘든 환자들한테는 충분하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정말 내시경 검사는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분들이 꼭 좀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까? 네. 대장 내시경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진단과 동시에 치료가 가능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대장 내시경을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느냐? 주로 나이와 증상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나이는요. 50세가 넘으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아, 네. 이 대장 용종은 나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4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대 초반에서는 약 2배 정도, 50대 후반과 60대 초반에서는 약 3배 정도의 대장 용종의 위험도가 매우 증가되기 때문에 네. 50대가 넘으면 당연히 대장 내시경, 대장 검진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도록 할 것이며요. 두 번째는 증상이겠습니다. 나는 50세가 미만인데 검사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네네. 갑작스러운 복통이라던가, 그다음 설사나 변비가 발생하는 배변 습관의 변화, 네. 또 혈변,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있거나 또 배혹이 만져진다던가 네.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이 필수적으로 추천됩니다. 또 가족 중에 대장암은 유전적인 요소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가족 중에 대장암이 있거나 대장 용종의 가족이 있는 분들은 대장 내시경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대장 내시경 하면은 바로 가서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미리서 가서 뭐 준비도 하고 네. 여러 가지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대장 안에 찌꺼기가 있으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장 용종이라든가 대장암을 참 발견하기 힘든데요. 씨 있는 과일 같은 거 못 먹게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보통 예. 연구에 하면 20% 정도는 대장 정결이 불충분해서 발견을 제대로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그래서 음식 찌꺼기가 네, 가려버리니까. 맞습니다. 예. 대장 내시경은 아주 조그맣기 때문에 이 수박 씨앗이나 과일 씨앗은 아주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먼저 검사 3일 전부터는요, 참외나 수박, 포도 등 씨 있는 과일, 그리고요, 깨, 해조류, 미역, 김 등이 포함된 음식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예. 또 검사 전날에는 색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색이나 포도색 음료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또 당뇨나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같이 복용하고 있는 약들이 참 많은데요. 흔히 먹고 있는 그 혈전 용해제나 아스피린. 네,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약들을 복용하신 분들은 대장 내시경이라든가 용종 절제술을 했을 때 출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대장 내시경을 무조건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의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한 후에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또 자기가 너무 변비가 심한 환자들이 많습니다. 아, 그런 예.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통상적으로 먹는 약을 먹어도 대장 정결이 깨끗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상의가 좀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비우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다 하신 분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장 내시경을 한 환자들의 대부분은 끝나고 나면 약 먹기가 너무 힘들다. 이 약만 편하게 하면 내가 2번, 3번 이거 하겠다라는 예.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대장 정결에 대한 먼저 약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대장 정결의 약은 총 2가지 정도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구인산 나트륨 화제라는 좀 복잡한 약인데요. 근데 대신 이 약은 약 간단합니다. 100ml로도 안 되는 90ml의 작은 양을 먹습니다. 마시는 양은 적은데 이 전해질 이상이라던가 대사성 산증이나 아주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고령이라던가 5세 이하, 노령, 신기능 장애 환자들은 참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식약청에서는 이거를 대장 정결용 목적으로는 잘 추천하지 않고 네네. 변비 해결용으로만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임상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액입니다. 이 PEG 용액이라는 용액인데요. 한 4리터 정도 되는 네. 저희들이 먹는 거. 네, 예. 그 양을 먹습니다. 맛이 과히 좋진 않고요. 짠맛하고 좀 맛있게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도한 양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근데 장점으로는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들한테도 안전하게 비교적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 없이. 네, 그렇기 때문에 순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최근에는 그 맛을 좀 줄이기 위해서 과일 맛이라든가 네. 향을 좀 바꿔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4리터가 너무 많아서요. 그 다른 하제, 그 설사를 보는 약을 추가를 해서 한 반 정도, 한 네. 2리터나 3리터 정도로 많이 줄여가지고 나온 상품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중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게 먹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식사를 좀 조절을 하면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요. 먹는 양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정상 식사를 하는 것보다 유동식을 적어도 하루나 이틀 전부터 드시게 되면 대변의 예.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확실히 대변에 먹는 양의 효과가 좀 줄어들고요. 예. 최근에는 많이 좀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위내시경을 할 때 십이지장으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설사를 시켜서 환자가 먹지 않고 대장 내시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단점으로는 이제 오전에 내시경을 하고 오후에 대장 내시경을 해서 두 위- 번을 위내시경을 먼저 하고. 네, 하고 예. 또 위내시경에 수면을 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네. 오랫동안 약을 써야 되는 좀 단점이 좀 있습니다. 네. 특별하게 주변에서 보면은 뭐 부작용이 있었다든지 그런 건 못 들어봤습니다만은 네. 혹시 대장 내시경에 합병증 같은 것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원래 진단적 대장 내시경의 합병증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대장 내시경을 하다 보면 대장에 공기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장에 불편감이 생길 수 있고 대변을 보고 싶은 불편감도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좋아지고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 후에 복통을 좀 호소하신다던가 네. 대변 후에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대부분 가스를 분출하면서 많이 호전이 되고 또 배를 따뜻하게 한다던가 많이 걸어 다니신다던가 이렇게 되면 2-3시간 정도 지나면 다 좋아집니다. 네. 가끔 아주 드물게요. 진단적 검사를만 하더라도 부작용인 천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뚫어진다는 말씀이죠? 네, 천공? 그렇죠. 예. 네,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드물고 약 0.9% 정도밖에 예.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숙련된 대장 내시경 전문의에게 한다면 아예 합병증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내시경 받은 후에 바로 직장 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에 업무 복귀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대장 내시경을 거의 수면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네, 일반적인 그냥 진통제만 맞는 대장 내시경보다 수면 내시경이 참 많은 빈도로 늘었는데요. 잠깐 잠자고 나니까 됐다. 네, 그렇죠. 예, 예. 시간은 짧습니다만은 수면을 하는 시간이 좀 있고 약을 주사로 주입을 하기 때문에 끝나고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지럽거나 그런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이 끝나고 나면 그날은 충분히 좀 쉬어주시는 게 좋고요. 아하. 그날 중요한 약속이라든가 운전을 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끝나고 나서 또 예를 들어서 회복실에서 2시간 정도에서 3시간 정도 쉰다 그러면 네네. 충분히 어느 정도 회복하고요. 가능하면 하루 정도는 쉬어주시는 네. 게 대장에도 충분하게 휴식을 주는 게 좋게 권유되고 네.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이라든지 대장에 이상이 발견됐을 때 즉시 아까 치료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치료하는 것입니까? 네. 발견된 대장 용종은 특히 선종은 치료하지 않으면 대장암으로 발생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발견된 즉시 제거를 하는 게 맞고요. 주변에 환자 상황이 예를 들면 출혈의 상황이 없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제거를 하는 원스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장 용종은 절제는 대장 내시경과 동일한 검사 방법으로 똑같이 진행을 하고요. 예.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를 합니다. 크기가 작은 용종과 큰 용종의 약간 제거의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올감이라든가 겸자 등을 기구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요. 고주파를 이용한 전기 소작법을 이용해서 용종을 제거합니다. 크기가 작은 경우는 외래에서도 충분하게 시행이 가능합니다만 네. 크기가 큰 경우에는 입원하셔서 시행하는 것이 매우 안전하도록 권유되고 있습니다. 네. 대장 용종 절제술은 이게 작은 용종은 겸자로 바로 그 자리에서 뗄 수가 있습니다. 아하. 특별하게. 예. 네, 큰 경우에는 특히 이제 2가지로 나눕니다. 목이 있는 용종의 경우에는 이 목에 올가미를 걸어서 바로 거기서 고주파를 이용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제거를 할 수 있고요. 예. 대신 무경성 용종의 경우에는 그렇게 제거하는 경우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점막 밑에 사진과 보면 점막 밑에 그 지혈약과 생리적 식염수를 주입을 해서 예, 예. 주변보다 점막을 더 띄어 올린 다음에 목이 있는 것처럼 크게. 그렇죠. 예. 그리고 띄어 올린 다음에 올가미를 걸어서 제거를 하는 것이 아주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군요. 네. 이제 용종 절제를 했는데 어떤 분은 의사 선생님께서 입원을 하라 했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특별히 입원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네, 대장 용종술의 합병증과 많이 관련이 있는데요. 대장 용종 절제술의 합병증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혈하고요. 예. 두 번째는 천공이 되겠습니다. 아. 이런 합병증 때문에 크기가 큰 용종의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많이 하는 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장 용종의 합병증으로 출혈은 한 0.7%에서 2.5% 정도에서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목이 없는 아까쯤 말씀드렸던 무경성 용종, 네. 또 목이 너무 굵은 경우에는 그 굵은 목에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아하. 그 용종을 제거하면서 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특히 시기는 절제한 직후에 제일 많으나 한 30에서 50% 정도는 절제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하, 예.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 용종 절제를 한 자리에 괴사 딱지가 붙었다가 떨어져 나가면서 대변을 보면서 떨어져 나가면서 출혈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네. 또 다른 합병증인 천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공은 말 그대로 장에 구멍이 나는 걸 말하는 예. 건데요. 약 한 0.3%에서 1%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대장 천공이 생겼을 때 작은 천공이 많은데요. 천공이 생겼다면 사람들이 겁을 많이 먹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지 그렇죠. 예. 않을까. 그런데 작은 천공의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내시경으로 봉합이 가능합니다. 아하. 그래서 추가적인 수술 없이 바로 며칠간의 입원 치료만 하고 바로 호전돼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천공이 되었다 해서 크게 그렇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고, 다만 큰 천공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말씀드렸지만 전문의와 상의를 하면서 시술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네. 그래서 대장 용종 절제술을 하고 난 후에 자기가 심하게 복통이 생겼거나 대변에 피가 발생하였다면 얼른 아하. 빨리 가야 되겠군요. 대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고요. 예. 저희가 보통 대장 용종 절제술을 하고 나서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집에서 안전 가료를 많이 취하시고 무리한 네. 일, 등산이라든가 그런 일들은 많이 피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음주도 많이 아하. 강조하고요. 조심하셔야 되겠고.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용종이 있었던 분들, 절제했던 분들은 추적 관찰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네.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자주 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만큼 간격을 하는 게 좋습니까? 네. 대장 내시경 조기 검진도 중요하지만 추적 관찰도 참 중요합니다. 자기가 대장 용종이 있었는데 언제 다시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되느냐 참 많이 궁금하고 물어보시는데요. 먼저 용종이 없는 환자라든가 아까 말씀 비종양성 용종으로 조직검사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약 5년 정도 후에 시행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1cm 미만의 선정성 용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종을 제거했다. 그런 경우는 3년 정도 후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추천하고요. 1cm 이상이거나 다발성 종종이 발견된 경우에는 1년 후에 대장 내시경을 검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남은 용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발성의 용종에는 놓친 용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년 후에는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소화기관이기 때문에 음식과 가장 관련이 많으시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제 어떤 음식이 좋은지 또 나쁜 네.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네. 소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대장 용종의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다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 연구에 의하면 음식물과 참 관련이 많다고 알려 있습니다. 특히 환경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라던가 네네. 지나친 육류가 많은 그런 음식들은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고요. 야채나 과일을 상당히 많이 먹고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대장 용종에 참 예방하는 데 중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음식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같이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식이 조절을 통해서 자기가 정상 체중. 요즘 비만 환자가 너무 늘어서 대장 용종도 많이 늘었는데요. 이런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규면도 시행을 하고 과음도 피하는 게 중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첨단종합병원 내과 전문의 장재현 원장님을 모시고 대장 용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상담해 드렸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하시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대장 용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식생활과 운동과 더불어서 조기 검진입니다. 여러분들 50세가 넘으시면 모두 대장 내시경을 한 번씩 받아보셔서 대장암의 전구병변인 대장 용종을 예방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셨습니까? 병은 자구입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는 음식으로부터 병도 생기고 건강도 생긴다. 이런 말일 텐데요. 제철에 나는 신선한 좋은 음식을 많이 드셔야 되겠습니다. 종합 비타민제를 너무 많이 드신 분들도 수명이 오히려 낮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철에 나는 음식으로 건강 잘 챙기시면 대장도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건강365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